안녕하십니까? 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제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3년에 신설하였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고용 증가에 따라 기본 세액공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근로자의 원활한 복귀를 추가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 공제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은 공제 대상 기업, 공제 금액, 공제 기간, 상시 근로자의 범위, 기본 계산 사례, 추가 납부 계산 사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면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비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 유흥주점업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행시설 운영업, 안마시술업, 마사지업 등을 2024년 3월 22일 소비성 서비스업에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 유흥음식점업,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보다 해당 과세연도의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세법에서는 상시 근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중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 단절 근로자 등이 증가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군을 앞으로 청년 등 상시 근로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상시 근로자는 청년 외 상시 근로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업 규모별 공제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청년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850만 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1,4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 여기에 100만 원을 더하여 공제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청년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450만 원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8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일반 기업은 청년 등 증가 인원에 대하여 4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은 1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전년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해당 연도와 그 후 2년 이내 그 수가 유지된다면 최대 3년 동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후관리기간 2년 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본공제에 더하여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갖고 복귀한 경우 그 인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 세액공제합니다.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전년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기업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귀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해당 기업의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 등은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또는 기여금의 납부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사실 등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 역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증가한다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면 청년회 상시 근로자 공제금액에 6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더하여 공제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은 350만 원을 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회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하여 850만 원을 공제하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850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하여 1,4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범위는 종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경력단절 근로자를 추가하고 청년 정규직 나이 요건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였던 반면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사례를 다뤄보기 전에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고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사용합니다. 가령 과세연도가 12개월인 기업을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해당 기업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이었고 7월 중순 신규 근로자 3명이 입사하여 그 후 매월 말 근로자 수는 5명이 되었습니다.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총합은 42명이 될 것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상시 근로자 수는 3.5명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례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 사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전체 근로자 수가 3명에서 8명으로 5명 증가했고 이 중 청년은 3명 증가하였고 전체 증가 인원 5명에서 청년 등 증가 인원 3명을 차감하여 청년 외 상시 근로자는 2명 증가했습니다. 2024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청년 등 증가 인원 3명 곱하기 1,450만 원, 청년의 증가 인원 2명 곱하기 850만 원, 합계는 6,0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본 사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전체 근로자 수는 3명 증가하였고 전체 증가 인원은 모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서 증가한 사례입니다.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은 없습니다. 2024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청년 등 증가 인원 3명 곱하기 1,450만 원, 합계는 4,350만 원입니다. 기본 사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명 증가하였고 전체 증가 인원은 모두 청년의 상시 근로자에서 증가한 사례입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은 없습니다. 2024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청년 외 증가 인원 2명 곱하기 850만 원, 합계는 1,700만 원입니다.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잔여 공제 기간에 세액공제도 중단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기간 2년 동안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유지되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년 외 상시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감소에 따른 추가 납부 유형별로 3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 인원수가 전체 상시 근로자의 감소 인원수보다 큰 경우입니다. 해당 기업은 2022년도에 비하여 2023년도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8명 증가하였고 그중 청년 등 상시 근로자는 5명, 청년 외 상시 근로자가
3명이 각 증가하였습니다. 그 후 2024년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2명 감소하였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3명 감소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기업의 일자리 감소 인원은 2명이고 이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중 2명이 기업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감소 인원을 초과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1명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바뀐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청년 등이 청년 외 근로자 일자리 대체 1명 곱하기 우대 공제금액 600만 원, 청년 등 감소 인원 2명 곱하기 1,450만 원, 추가 납부 합계 금액은 3,50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2024년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3명 감소하였고 그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2명,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는 1명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추가 납부 공제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2명 곱하기 1,450만 원, 청년 외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1명 곱하기 850만 원, 추가 납부 합계 금액은 3,750만 원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2023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8명, 청년 등 증가 인원 5명,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명입니다. 2023년도 해당 기업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5명,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명에 대하여 1차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24년도에 2023년 최초 공제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 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청년 등에 대한 2차 공제는 중단되나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8명은 유지되었으므로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2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우대 공제 혜택이 있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우대 혜택이 없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대체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8명이 2024년도에 유지되었으므로 청년 외 상시근로자 8명 곱하기 850만 원, 합계 6,8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추가 납부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대체된 인원 2명 곱하기 우대 공제 금액 600만 원, 추가 납부 합계 금액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